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유니브엠에서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맡고 있는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유기화학 커리큘럼, 그 유기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제 프로필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유기화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게 편입하고 미트리트 피트 강의입니다. 그래서 연고대하고 의대 편입하고, 그 다음에 의치전원, 그 다음에 약대 전문대학원, 거기에 대한 이제 시험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림피아드하고 AP도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한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의 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제가 메가 편입에 있었고, 현재 올해부터 김영 편입이랑 유니브엠이랑 같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전공 필수죠. 유기화학이. 그죠? 그래서 그 전공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교 시절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죠? 저도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걸 해놓고 이제 학점을 좀 낮게 받잖아요. 그러면 재수강을 통해서 높은 학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거의 몇 달씩을 살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수강을 통해서도 처음 할 때도 어렵고 재수강 통해서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각종 시험, 국가고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취업할 때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죠. 그럼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가 성적증명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학점을 보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학점을 볼 때 그 학점을 얘는 일반화학을 잘하구나, 유기화학을 잘하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A 플러스인지 A인지 B 플러스인지 또는 C 플러스인지 F인지 그걸 보게 돼요. 물론 F는 성적표에 나오진 않지만. 자, 그런데 학점으로 뭘 판단하냐면 학생 본인의 성실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얘는 학생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본분에 충실했다. 얘가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 얼마나 성실한 애인가. 그걸 가지고 학점을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학점을 받으면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높은 학점을 반드시 따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기화학은 맞죠? 첫째도 이론, 둘째도 이론, 셋째도 이론입니다. 이거 일반학에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유기화학은 이론이 더 중요해요. 메커니즘을 그려라. 그거 외워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우면 쓰다가 시험 시간에 약간이라도 긴장하게 되면 까먹어 버립니다. 그럼 중간에 빠져버리면 그 채점하는 사람이 그냥 그어버리거든요. 열심히 외웠던 게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전자가 많고 여기에 전자가 비어 있으니까 많은 곳이 비어 있는 곳을 때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커니즘을 쭉 그려가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지 말라는 거. 자,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해한 이론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 문제가 풀리더라. 그러면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똑같이 풀어서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답을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기화학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습 문제하고 솔루션하고 비교해 보면서 답을 외우거든요. 그래서 구조 그려가지고 똑같이 외우는데 그 구조랑 조금 달라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요거 약간 달라졌는데? 여기 붙어 있는 게 여기 약간 붙어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 답이 되나? 그 답 그대로 적으면 바로 틀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해한 이론으로 푸셔야 되고, 내가 이걸 이제 답만 외워서 들어갈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외워놓으시면 조금 약간 구조가 바뀐다고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론을 공부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족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족보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기화학은 노트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노트 찾아가지고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거 그린 거, 그래서 항상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조금씩 보시면 시험 기간에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노트 정리가, 유기화학은 꼭 필수입니다. 제가 유기화학을 이제 제가 강의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개인 노트 만들어라, 개인 노트 만들어라, 항상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시중에서 막 파는 거 있죠. 그리고 시중에 또 돌아다니는 거, 뭐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면 유기화학 정리 노트 이런 거 떠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출력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남이 정리한 건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정리한 건, 내 글씨로 예쁘게 내가 정리한 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귀찮으니까 이걸 대학원생들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생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료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연습 문제 풀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제 강의의 특별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A+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딱 맞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무조건 암기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명확하게 딱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외워라, 이런 식의 강의는 저는 이때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지식, A+까지 딱 필요한 지식을 제가 모두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죠? 자, 문제풀이는 그 국내 대학교에 제가 굉장히 많은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학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해봤습니다. 일반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꾸준하게 출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항을 여러분들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이건 이렇게 그냥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걸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하시다 보면 문제풀이 스킬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고득점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 출판사랑 계약을 다 한 상태라서 전공서적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한 권 쓰시죠? 이게 다예요. 국내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브라운, 그 다음에 맥머리, 그 다음에 스미스, 캐리, 클레인 유기화학,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교재를 쓰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공서적이고, 이거는 해외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쓰는 이제 전공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공서적에 있는 연습 문제 모두 다 이용할 거고, 여러분들 이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교수용 테스트 뱅크. 일단 문제은행이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절대 공개가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그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대학 강의를 하는 교수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 내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테스트 뱅크를 푼다는 건 적중 문제를 같이 푼다는 거나, 맞죠? 기출 문제를 같이 푼다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모두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을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별 기출 문제예요. 자, 이 폴더 안에는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이 대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여기에서 뭐 물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출제 경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자, 유기화학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화학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그 1학기가 우리가 유기화학 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기화학 1인데 맥머리 기준으로 보면 유기화학이 보통 이제 그 1장부터 11장까지 정도가 이제 유기화학 1으로 분류를 해요. 그 대다수의 학교가 요거 일반화학은 거의 1학년에 일반화학 1, 2로 끝내는데 유기화학은 조금 약간 커리가 다른 대학교들이 좀 있어요. 유기화학을 1, 2, 3를 듣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학을 1, 2만에 끝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화학을 1, 2만에 끝내는 학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1, 2로 구성을 했고요. 유기화학 3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그렇게 해서 유기화학 1, 2로 구성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유기화학 1에는 맥머리 유기화학 기준으로
그래서 유기화학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론 끝나고 나면 유기화학원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 맹머리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맹머리 말고 우리가 뭐 기존 교재 가지고 있는 맹머리 말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들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뱅크 또한 이제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출 가능성 높은 문제를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화학2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기화학2가 범위가 되게 많죠. 그래서 12장부터 24장까지. 유기화학2는 좀 약간 길어질 수가 있어요. 원래라면 제가 예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화학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1, 2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증 가지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맹머리 유기화학은 1장부터 3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24장에서 끝나죠. 보통 일반적으로 24장까지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24장 전에 끝내시는 교수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25장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체 고분자가 들어가는데 그쪽은 유기화학 파트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를 잘 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 MDP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고시 거기서도 빠져버립니다. 뒤에 있는 그런 생체 고분자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그런 생체 고분자를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제가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12장의 분광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2 이론을 이렇게 12장부터 24장까지 묶었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2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묻는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째도 이론, 둘째도 이론, 셋째도 이론입니다. 이론이 완벽하면 모든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복습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습 안 해도 돼요. 근데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 노트 정리하셔야 되고요. 유기화학은 노트 정리가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연습 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이제 문제 풀이 감각도 굉장히 업을 시켜주셔야 되고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수강 하면 안 돼요. 재수강 한다고 해서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한 번 듣고 나서 두 번째 들을 때는 조금 더 나아. 당연히 그만큼 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잘 나오겠죠. 그죠? 근데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재수강을 한다고 해서 과연 A+가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무조건 처음 수강에 100% 첫 수강에 A+를 따낸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맹머리를 왜 쓰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맹머리는 굉장히 유명한 교재죠. 유기화학 교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교재예요. 자, 그리고 맹머리가 굉장히 단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놨고 그리고 국가고시라든지 여타 시험에서 참고 도서로 굉장히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맹머리 유기화학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브라운은 좀 약간 난이도가 높긴 한데 브라운, 그 다음에 스미스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 유기화학을 많이 쓰시는데 스미스 유기화학하고 맹머리 유기화학하고 단원 구성이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맹머리가 좀 더 많은 내용을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머리가 이제 더 좋은 교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맹머리가 꽤 괜찮은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험 뒤에 있는 문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시험에 굉장히 알맞은 적정 수준의 난이도로 문제로 그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원생들하고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참고 도서로 그렇게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대학에서 쓰는 교재가 맹머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기초적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쓰는 교재가 굳이 맹머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부하는데 이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맹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브라운, 캐리, 스미스 이런 애들 다 쓰죠. 거기에 대한 연습 문제 괜찮은 거 다 들고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한 권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건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어서 공부를 하신다는 건 뭐 유기화학 교재 거의 한 4-5권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거기 있는 자료를 다 쓸 거니까. 그죠? 자, 수강 대상은 유기화학을 시험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유기화학을 그러니까 화학 자체를 제대로 공부 안 하셔도 이제 요걸 수업을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유기화학 배우면 맨 처음 배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 배울 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에게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대비 하시는 분들도 요거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쭉 나갈 거거든요. 자, 그리고 높은 학점.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높은 학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일반화학을 내가 수강을 안 했는데 유기화학을 들어도 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일반화학을 몰라도 유기화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건 맞아요. 자, 누가 들으면 저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저는 화학 전공자니까 화학 전공자로서 저도 일반화학 듣지 않고 유기화학부터 들었어요. 그냥 선배들이 같이 듣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같이 수강을 했었거든요. 무방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화학보다 유기화학이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화학 몰라도 유기화학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요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반화학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온라인 수강생들이 여기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의 평가를 해주는 걸 제가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잘라서 들고 왔는데 만족하는 학생들이 98%고요. 그 다음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1.3%. 불만족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A+를 받는다.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 A+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바에야 차라리 여러분들하고 한 문제를 더 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만 따라오신다면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학생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A+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